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 개요에 의해서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섹션에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섹션은 뭐에 대해서 다루느냐, 원자론이라는 것을 다룹니다. 원자론에서 대해서 다루고요. 이 원자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원자로 되어 있다. 졌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원자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원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작은 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작은 입자. 작은 입자. 그래서 이 개념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이제 처음 생각이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의 영어명 이 아톰이라는 게 고대 그리스어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무언가, 지지 않는 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자에 대해서 처음 이제 개념을 제시를 한 건 데모크리투스라는 고대 그리스 학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현미경도 없는데 뭐 이렇게 모든 만물이 어떠한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어떤 그런 추론을 한 것이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 다룰 내용은 이 원자론인데 파인만이 섹션 1에 원자론을 넣어놨어요. 왜 그러냐? 파인만이 이 원자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나봐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거는 이제 책 본문에도 있는 내용인데 우리 세계가 모조리 우리 문명, 우리가 이제까지 쌓아온 어떤 과학 기술들 또는 이제 지식들 이것들이 모조리 사라지는 어떤 그런 재해를 겪게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재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문명,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을 겪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나를 포함해서 한 50명 정도의 인류만 남았어요. 그럼 이 50명의 인류가 다음 문명을 꾸려가야 되는데, 이 50명 중에서 과학자는 나 혼자.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어떤 과학에 대한 지식을 남겨야 되는데, 이제 내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살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내가 부상을 입어가지고 곧 죽어요. 이제 기력이 다 털려가지고 이제 한마디 정도만 남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한마디를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남겨야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다음 문명을 꾸리는데 가장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이것을 이렇게 그 다음 문명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파인만은 이 한마디를 원자론, 이 모든 만물이 원자로 이루어졌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원자론, 우리가 이룩한 어떤 모든 과학의 총예로 이제 원자론을 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원자론이 왜 중요하느냐? 이 원자론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이 물리가 애초에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한, 현상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학문이니까요.
이 원자론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이 많다. 근데 그 예로 원자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 원자적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원자적 현상들. 오늘은 이제 책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세 가지 정도 예시를 조금 들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예시는 1번 증발 현상, 2번 끓음 현상, 3번 연소 현상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이 원자적 현상의 세 가지 예입니다. 그리고 이 원자적 현상은 원자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1번 증발부터 예시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을 마시려고 물컵에다가 물을 떠다 놨어요. 이렇게 물을 졸졸졸 따라 놨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컵에 든 물을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충분한 시간 동안 상온에다가 놔두면은 얘가 점점 줄어가지고 이윽고 물컵의 바닥까지 물이 마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상이 왜 그런지 신기하지 않으셨어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이 마르는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더 원자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물 표면, 따라놓은 물의 표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표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어, 자, 이거는 책 본문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완료. 자, 우리가 이 따라놓은 물을 1000배도 아니고 10,000배도 아니고 10억 배를 확대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0억 배 확대를 해보면은 그 모습이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요 아래쪽에는 뭔가 이렇게 입자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막. 근데 이 위쪽에는 입자들이 띄엄띄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자들이 막 이렇게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는 있지만 근데 조금 이제 촘촘하게 달라붙어 있는 이 상태를 액체 상태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이렇게 띄엄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뭐 혼자서 잘 제약 없이 날아다니는 그런 상태를 기체 상태라고 불러요.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얘네들이 막 아주 촘촘하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막 촘촘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서로 막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촘촘하게 붙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고체 상태라고 불러요. 아무튼 여기서 이제 보이는 이 요렇게 생긴 애들 있죠. 까만 알갱이에 하얀 알갱이가 두 개 붙어 있는 요 얘네들을 우리가 물이라고 부릅니다. 까만 애들, 이제 이 까만 애는 산소라는 의미고요. 이 하얀 알갱이들은 수소예요, 수소. 그래서 산소 하나에 수소가 두 개 붙어 있다고 해가지고 H2O를 우리가 물이라고 불러요. 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기 중에는 좀 다른 애들도 있어요. 이 물뿐만 아니라 이 공기 중에는 이렇게 생긴 애들, 비금쳐진 애들이 두 개 붙어 있어요. N2, 이거를 질소라고 부릅니다. 질소. 이렇게 까만 애들, 아까 이제 여기에서 봤던 까만 애들, 이 두 개 붙어 있는 것들을 이제 O2라고 불러요. 얘네는 산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래쪽에는 물이 깔려 있고 위쪽에는 뭐 질소와 산소와 그리고 이제 물, 이게 기체,
이렇게 이제 기체 중에 있는 물을 우리가 수증기라고 불러요. 기체 상태의 물, 수증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증발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얘네들을 보니까 여기서 얘네들이 액체 상태인 애들도 이제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지, 이제 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분자들 사이에 약한 결합력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결합력이 작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액체 상태에서는 이 결합력 이 조금 느슨해가지고 이런 애들이 이렇게 떠다닐 수도 있고, 기체 상태에서는 얘네들의 결합력이 느슨해가지고 얘네들은 막 날라다니고 그러는데, 반면에 이제 고체 상태에서는 서로 간의 결합력 때문에 얘네들이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고체 상태는 보통 이제 형태가 정해져 있고, 액체 상태는 그게 좀 덜하고, 기체 상태는 형체가 없죠. 이 결합력, 서로 간의 분자 사이의 이제 결합력의 차이 때문에 이런 이제 상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액체 분자들은 이렇게 떠다니기도 하지만은, 얘네들을 가만히 보면은 얘네들이 설령 얘네들이 떠다니지 않고 가만히 제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얘네들이 가만히 있진 않아요. 얘네들을 10억 배 확대를 했을 때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분자들이 다 제자리에서 이렇게 떨리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떨리고 있어요. 초당 뭐 한 10,000배도 아니고 한 10억 배, 100억 배, 한 100억, 1초에 한 100억 번,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속도로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리고 있어요. 막 떨리고 서로한테 부딪히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섹션에서 열이 미시적인 진동 에너지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 원자들이 떨리는 이 에너지를 우리가 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본문에서는 지글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영어로는 이제 지글링 한다, 지글지글 한다. 이게 영어 표현이, 근데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지글지글 하는 것처럼 이게 막 떨려요. 이렇게 막 떨리고, 이 표면에서 잘 보면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이게 물 표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물 분자들이 막 서로 지글지글 막 떨리면서, 그 와중에 어떤 애가 우연치 않게 주변에 있는 그 진동 에너지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 결합력을 끊고, 서로 간의 결합력을 끊고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이거를 이제 이 현상을 증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발이란 무엇이냐? 이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표면에서 우연치 않게 주변의 어떤 진동 에너지에 의해서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 결합력을 끊고 날아가 버리는 현상, 공기 중으로. 그거를 이제 증발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끓음이 무엇인가? 끓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아까 봤던 우리가 컵에다가 물을 따라 놓고 그냥 가만히 실온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버너 같은 것을 가져와서, 가스 버너 같은 거를 가져와서 불을 막 떼워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미시적인 진동 에너지, 얘네들이 이때는 물 분자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물 분자들이 이렇게 진동을 하다가 실온에서는 이 정도 진동을 했다고 하면은, 이게 온도를 높여주면 얘네들이 진동 에너지가 더 커져요. 이렇게 진폭이 더 커집니다.
진폭 더 커집니다. 아까는 한 이 정도 진동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막 이렇게 진폭이 커집니다. 이렇게 진폭이 커져가지고 이번에는 물 표면에서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도 막 진동을 해가지고 서로 간의 결합력을 끊는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서로 간에 결합력이 끊겨 있어. 이게 다른 곳은 다 붙어 있는데 끊는 애들이 나옵니다. 끊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일정 영역에서는 수증기가 발생을 해요. 수증기가 이 끊는 영역이 한 곳에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전역에서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수증기가 발생한 그 영역에서는 이 수증기의 밀도 물의 밀도보다 작기 때문에 이 밀도를 이렇게 로라는 거 이제 기호로 표현을 하는데 RHO 로 이건 그리스 소문자 로입니다. 이 물의 밀도가 수증기 밀도보다 크기 때문에 이 수증기가 발생하려면 얘네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해요. 이렇게 물 표면으로 떠오르라서 보글보글 이게 하면서 수증기가 여기 안에서 발생된 수증기가 방출이 됩니다. 공기 중으로 방출이 돼요. 그래서 빠르게 이제 줄어들죠. 이게 수위가 이런 현상을 끓음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또 어떤 현상들이 있을까요? 3번 원자적 현상의 세 번째 예시 3번은 연소 반응입니다. 연소 반응은 산화 반응의 일종이에요. 산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물질이 산소와 결합을 하는 것, 결합을 해서 어떤 새로운 다른 것을 만드는 것, 이거를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그러니까 분자가 산소와 결합하는 그런 반응을 산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아까 봤던 공기 중에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수증기도 있는데 얘네들을 공기의 조성을 보면은 공기의 조성은 공기 조성이 질소가 제일 많아요. 우리 대기 속에서 질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78%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산소가 21%예요. 그리고 나머지 아르곤이라던가 이산화탄소 등이 나머지 1% 정도를 이룹니다. 나머지 애들이 1%. 그래서 질소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 질소는 반응을 잘하네요. 얘는 스스로 안정한 기체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 안 건들고 그냥 자기가 혼자서 자기 스스로 있어요. 그냥 가만히. 질소 애들은 그냥 질소인 상태로 남아있고 산소 얘네들이 반응성이 엄청 좋습니다. 반응성이 좋아가지고 다른 애들이랑 만나면은 산화를 시켜요. 산소와 다른 어떤 애들을 만나면은 얘가 산화가 돼가지고 다른 물질이 돼요. 이것을 산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근데 연소 반응이란 무엇이냐? 산화 반응의 일종인데 특징은 급격한 산화 반응이다. 급격하게 산화 반응이 일어나서 빛과 열을 내는 현상 발생. 빛과 열을 내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연소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더미를 태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집더미가 이렇게 있어요. 집더미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또다시 버너를 가져옵니다. 버너를 가져와가지고 한쪽 끝을 불로 태워요. 그러면은 이윽고 이 집더미가 불에 휩싸이겠죠. 그러면 이 집더미의 표면을 한 10억 배 정도 확대를 해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뭐 어떤 섬유질
얘네들이 분자들이 이렇게 막 쌓여 있을 거예요. 이 섬유질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은 주로 탄소, 집더미도 유기물이기 때문에 탄소가 있습니다. 탄소와 산소와 수소 이런 게 있겠죠. 수소 그리고 질소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애들이 막 결합을 해가지고 이 집더미를 이루고 있는데 이 불에 타면서 얘네들이 산소 애들이 막 유입되기 시작해요. 이쪽에 유입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탄소와 결합을 해. 그래서 CO 탄소 하나에다가 산소가 두 개인 그런 분자를 만듭니다. 얘네들이 CO2 이산화탄소라고 부르거든요.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이산화탄소는 만나서 날아가요. 공기 중에 날아갑니다. 이 오 얘들은 이제 이제 또 이제 연소 반응하는 데 쓰이겠죠. 얘네들은 연소 반응하는 데 쓰이고 또 무엇이 발생하느냐. 예를 들어서 H 두 개가 O랑 만나가지고 O2가 H 네 개랑 만나서 수증기가 만들어지죠. 수증기 H2O가 만들어져서 수증기가 만들어져서 얘네들도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 탄소 애들이 그냥 남은 애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결합해가지고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탄소 상태로 탄소가 날아가고 이 탄소는 어떤 분자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얘네들은 좀 이제 색깔이 까맣거든요. 우리가 이제 탄소의 예로 한 연필심 같은 것들, 연필심 또는 석탄 얘네들이 다 까맣잖아요. 이 이유가 이 탄소 분자의 어떤 물성 때문에 그래요. 물성이 색깔이 까맣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연기로 날아가면요 까만 연기가 나와요. 연기가 까맣습니다. 그래서 매캐한 그런 연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 탄소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이걸 다 거치고 난 다음에 남은 애들, 이 남은 애들은 까맣게 까만 어떤 그 잔해가 남게 되는데 얘네들이 다 탄소입니다. 탄소. 까만 애들 날아가고 남은 애들이 탄소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소 반응이라는 것은 이 어떤 물질이 산소와 반응을 하는데 산소와 급격하게 반응을 해서 빛과 열을 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과정 중에서 이거는 이제 원래 있던 물질의 조성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은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와 탄소와 또 이제 다른 어떤 부산물들 또는 이제 만약에 불완전 연소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산소가 충분하지 않은 실내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불을 냈다 그러면은 CO라는 애들이 만들어져요. 얘네들은 일산화탄소거든요. 일산화탄소들이 만들어져요. 이 일산화탄소는 무서운 게 폐포에 들러붙어 가지고 안 떨어진대요. 얘네들이. 그래서 폐에 그대로 쌓인대요. 저는 이제 생물학 같은 건 잘 모르지만은 얘네들이 폐에 쌓이게 되면은 이 폐포가 산소와 결합 안 하고 더 이상 이제 쓸모가 없는 애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질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소 반응을 일으킬 때는 실내에서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산소가 풍부한 실외에서 무엇을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소 반응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를 하면은 섹션 1은 원자론인데 원자론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 모든 만물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고 원자론이 왜 중요하냐? 왜냐면은 이 원자적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 세 가지 예시, 증발, 끓음 그리고 연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으로 섹션 2에서는 우리가 이게 소제목이 기초 물리학이래요. 기초 물리학.
우리 기초 물리학 배우기 전에 원자론을 배웠어요. 이제 그 이유는 파인만이 그만큼 원자론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섹션 1에 넣어뒀다. 그래서 했습니다. 다음 섹션에는 기초 물리학에 대해서 우리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